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4년이 된 60대 여성입니다. 틈만 나면 막말을 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비중이 컸어요. 젊었을 적에 저는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시대의 여자라고 당연히 입도 못했고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셨어요. 전 그걸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싫어서 너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친정 엄마는 그런 제 속내를 알고 결혼하면 이 집에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선을 보고 급하게 결혼한 거죠.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됐지만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좋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절 잘 챙겨주셨는데요. 독불장군인 아버지랑 살았던 거랑 비교하면 거의 천국이나요. 다름 없었어요. 남편이랑 자주 싸웠는데 시어머니께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남편은 우리 친정집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대 여성들이 다 그랬듯 결혼 후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죠. 결혼 2년 차에 딸 하나 생길 때는 안 그러더니 5년 차에 아들 하나 더 생기니까 남편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제가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저한테 가계부를 쓰고 있긴 한 거냐, 한 달에 얼마나 쓰냐 좀 아끼자는 말을 수없이 했죠. 그러다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내 돈으로 먹는 거니까 좀 고마워하면서 먹어. 처음엔 돈 벌어오는 건 남편이니까 이해해줬어요. 남편이 말할 때도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하길래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고맙죠. 이러고 말았는데요. 이렇게만 못 살게 굴면? 얄밉기 해도 웃으며 맞받아 쳤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뒤에 제가 쓰던 로션이 떨어져서 제일 싼 걸 사놓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갑자기 화장대에 놓인 로션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해댔어요. 이 로션은 또 뭐야? 설마 또 산 거야? 내 돈을 왜 너 마음대로 써? 요즘 생활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내 사이즈 채우는데 쓰는 건 아니지. 이 말을 듣고 저도 기분 나빠서 정색을 하면서 답했어요. 나 당신 몰래 물건 산 적도 없고 이 로션도 아껴 쓰다가 3개월 만에 산 거야. 좀 알고서 말해. 그리고 내가 돈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아껴 쓰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불만이 있으면 좋게 말해 달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았어요. 제 말을 싸그리다 무시하곤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가계부 좀 확인해야겠네요. 가게에 가지고 와봐. 제가 남편 강아지도 아니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야 돼요. 남편의 거만한 태도에 바로 팔짱을 끼고 대답했죠. 왜 나한테 명령들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야? 거실 선반에 가계부 뒀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서 봐.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씩씩대며 거실로 가서 가계부를 보더니 지적할 거리를 못 찾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제가 남편이 산 걸 전부 다 꺼내 놓으면서 말해버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쓸데없는 거 사지 좀 말고 아껴? 이게 다 뭔지 알아? 당신은 본인 불편한 거 못 참아서 사고 싶은 거 다 살잖아. 구강세정기, 칫솔 살균기, 먼지털이, 돌돌이, 아지. 이거 다 당신이 산 거 아니야? 내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귀엽고 살았잖아. 그 당시에 구강세정기, 칫솔 살균기 이런 거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새로 나온 제품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걸 좋아해서 그 부분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 일이 나오더라고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따박따박을 해. 남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살 수도 있지. 당신도 내 물건 쓰잖아. 살림할 때 도움되니까 쓰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저를 혼내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금방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을 때쯤 시어머니께서 방에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자 보자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며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으셨어요. 엄마가 쓸데없는 물건 사놓는 버릇 코치했지.
아직까지 그 벌은 못 고쳤으면 어디서 감히 며느리한테 따박따박 말대구야. 내가 널 잘못 키운 것 같다 마누라. 무시 좀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며느리가 너 판 나에 놓게 생겼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속이 다 시원했어. 게다가 어머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일하셨어요. 우리 아가, 저것이 하는 말 주의 깊게 듣지 마라. 필요하면 앞으로 내거요. 눈치 보지 말고 팍팍 써라. 행이나 필요한 거 생기면 말해. 내가 사자고. 하면 저것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시어머니께서 말만 다정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 몫으로 사둔 화장품 세트를 진짜로 꺼내 놓으셨어요. 전 이런 어머님 덕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또 꽂힌 신제품이 생긴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 못 보던 물건이 있어서 속이 뒤집어졌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또 이상한 거 샀어? 당신이 산 거 전부 다 쓰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사서 모으는 건데, 그런데 이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 이상한 거 아니고 휴대형 살균기야. 여기에 딱 칫솔 꽂아두면 여행 갈 때 들고 다닐 수 있어. 자동으로 칫솔이 살균돼서 세균 걱정도. 전 또 어머님과 제 말 싹 다 무시하는 거구나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이거 6만 원밖에 안 해. 한정판으로 겨우 구한 거야? 대한민국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없다.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다 돈이 될 거라고. 그 당시에 6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눈이 져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6만 원 진짜로 6만 원 주고 산 거야? 당신 미쳤어? 이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왜 놀라냐는 식으로 이러는 거 있죠. 왜 비싸서 그래? 이런 것도 다 재테크라니.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마 좀. 남편이 돈을 막 쓴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구는 태도에 열리받아서 고함을 질러대. 어떻게 그 돈을 함부로 막 쓸 수 있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은 땅 파면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아, 지금 당장 환불하고 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이 일리 맞받아 치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사는 거고 와. 심지어 내 돈인데 내 돈 내가 쓰는 게 불만이면 내가 벌어서? 저는 로션 하나도 제대로 못 사게 해놓고 남편이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남편이 막말을 해대며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다른 집 여자들은 고분고분 집안일 하면서 남편 말에 순종하는데 너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6만 원 쓴다고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마. 남편한테 그렇게 싫어하던 친정 아버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결국 폭발해서 옥박 지르고 말았죠. 아버지 싫어서 도망 나왔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말았네. 도피로 생각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제가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늘 말로만 남편을 혼내던 시어머니께서 눈깔이 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부엌에 있는 길다란 나무 주걱 들어서 남편을 후드려 치시더니 또 그런다며 남편을 아예 쫓아버렸어요. 남편을 문 밖으로 물더니 짐까지 내던지며 호통쳤죠. 이게 아주 지희랑 똑같은 짓을 하네. 누가 같은 핏줄 아니랄까 봐.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애들 앞에서 망신을 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야? 어머님이 그 당시 시어머니들 다르게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편을 들어준 건데요. 결국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서 제대로 복수해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밖에 3일 정도 있는 것 같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밖으로 슬쩍 나가보니까 남편이 집안에 누가 있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가는 거 봤는데 들어온 건 아니지? 나 들어가도 돼? 엄마가 돈까지 빼둬서 친구에서 계속 신세졌어. 이 당시에 남편 꼴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도 남편을 보고 가빠다. 압박 이러니까 일단 집 안으로 들였죠. 애들 아빠만 아니었으면 앞에서 손이 끼든 말든 문을 쾅하고 닫아버렸을 거예요. 남편이 제가 들어오라고 할 줄 몰랐는지 머뭇거리며 들어오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혹시 밥 먹었어?
배고파서 그런데 밥부터 주면 안 될까? 불쌍한 목소리로 이러길래 밥 차려 주었더니 남편이 급하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급한 속도로 막 식사를 하길래 제가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질문했어요. 친구네에 지냈다면 밥도 못 얻어 먹었어. 그렇게 의리리하고 다니더만 당신 친구들도 별거 없네. 그러자 남편이 겨우겨우 밥덩이 꿀꺽 삼키곤 말하더라고요. 친구네 방에서 친구 마누라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 남편이 이러니 조금은 불쌍해 보였어요. 그 뒤에 남편이 제 눈치 살살 보는 모습을 보니 저한테 숙이고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나가더니 평소에 시켜도 안 하던 마당을 쓸어댔어요.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뒤늦게 들어와서는 남편이 있는 걸 보셨나 봐요. 흥 하고 콧방귀를 귀시니 저한테만 말을 거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남편을 투명히 인간 취급하니까 남편이 이 뒤로 돈 가지고 뭐라 하는 게요. 없어졌죠. 남편이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기분 나쁜 말을 안 해서 살만했어요.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편이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장사해보는 건 어때? 월급쟁이로 살아봤자 돈 한 푼 못 모을 거야? 우리도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돈이랑 노후자금 한 번에 벌어봐야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남편이 이러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면서 따졌어요. 당신,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장사야? 얼마 전에 승진도 시켜줬고 연봉도 괜찮게 협상해서 이직 안 할 거라며 갑자기 무슨 기획인가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놈의 친구놈들이 문제였고요. 남편이 예상대로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이랬거든요. 내 친구가 조그맣게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났대. 그 자식 얼마 벌었는지 알아? 나 듣고 깜짝 놀랐잖아. 남편이 귓속말로 매출을 알려줬는데 장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금액이긴요. 했어요. 제가 솔깃해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들뜬 표정으로 일했죠. 우리 그 가게 한 번만 가보자. 친구가 구경하러 와봐. 됐는데 성공한 비법도 알려준다고 하던데. 아,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이러다 갑자기 빚더미에 나 함께 생겼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 저지를 기세라 제가 서둘러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장사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막 한다. 장사를 돈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당신 회사 그만둘 거야. 얼마 전에 승진하고 연봉도 오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나 회사 그만둘 생각 없는데 가게는 당신이 운영해야지.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고 있잖아. 일하는 사람한테 또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선업주부 보고 놀고 먹고 있다니 막말을 하는 남편에게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집안일만 할 줄 알아. 장사해 본 적 없어. 그리고 누가 도대체 내가 집에서 논다는 거야. 집안이라고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반박을 해댔어요. 집안 일이랑 회사 일이랑 비교를 해봐. 당연히 내가 힘들지. 그리고 장사해 본 적 없어도 돼. 당신이 초짜라서 다 방법이 있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래. 남편이 자신 있게 이러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이후로 남편 말을 무시하니까 남편이 절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러는 거 있죠. 친구가 하는 가게에 가보면 알 거야. 가보지도 않고 왜 판단하려고 들어가 볼 거지. 남편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굴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까지 남편이 계속 고집을 피울까 봐 한번 가보고 사업 반대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 방금 알겠다고 한 거지? 친구한테 간다고 말해둘게.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가보는 거다. 내일 한번 다녀오면 저 주둥이도 다물어지지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쯤에 남편과 함께 친구분이 한다는 가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다 40대 50대 남자 손님들만 있어서 의아스럽게 해도 무슨 비법이 있나 싶었어요.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남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줄 서신 거예요? 단골이신가요? 여기 왜 이렇게 손님 많아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저씨들이 대답을 해줬죠. 아저씨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만하기한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서빙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는데 남편 친구분은 쉬고 있었어요. 여유롭게 신문을 보다가 손가락에 침 묻혀가며 신문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남편을 보곤 반갑게 인사를 해댔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왜 일 안 하냐고 놀고 있냐고 묻지도 않았죠. 바로 이런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듣던 대로 손님이 많네. 역시 여자들한테 서빙시키니까 효과가 좋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남편이 말한 가게의 비법은 이러했어요. 서빙하는 여자들이 미혼모고 불쌍한 여자들이라 역시 많이 찾아오지. 안 그래도요. 앞에 단이랑 얘기해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아이 너무 잘 챙기고 모성애가 깊다고 안쓰럽게 생각하더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자주 온대. 어떤 아저씨는 딸 같다고 하던데. 말을 듣고 경악했고 이건 거의 안타까운 여자들 동정심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남편 친구분은 이런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소문을 잘 냈지. 우리 마누라랑 죄인지 모르고 지들끼리 속다 그리더라. 얼마 전에는 내 아라한테 고백한 아저씨도 있던데. 외관 남자가 자기 집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웃으면서 말한다니 여러분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테이블 한켠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저씨가 서빙하던 여자 손목을 탁 잡더니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사느라 많이 힘들지. 혼자서 어떻게 이리 험한 세상 가려고 그래? 오빠가 좀 도와줄 테니까 힘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영감탱이가 자기를 오빠라고 칭하며 대시를 하고 있었죠. 이러고 여자 손에 돈을 쥐어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서빙하던 여자분도 기분 나빠하며 이랬거든요. 저 안 힘들어요. 제가 뭐가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저 사실 남편 있어요. 이혼 안 했다고요? 한 번만 더 이루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성분이 막 손을 뿌리치도 단골. 아저씨가 믿지 않았어요. 만취해 벌개진 얼굴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친구분이 거기다 대고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저것이 내 마누라들, 내 마누라가 예쁘긴 한가 봐. 이리 중얼거리면서 낄낄대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웃길래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남편 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시키려고 하다니. 남편도 남편 친구 놈처럼 퍼질러 놀면서 돈을 쓸어 모으고 싶었나 봐요. 저 몰래 얼척없는 걸 계획했으며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러 왔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서빙하던 여자가 아저씨 손을 뿌리치고 욕을 해 됐어요. 욕을 들은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미혼모라 불쌍하게 여겨졌다이 뭐 경찰에 신고. 너는 내가 우습지. 내가 여자라고 봐줄 줄 알아 이러면서 소란을 피웠죠. 그리고 남편 친구분이 수습하러 가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불쌍한 처자 아닙니까? 야, 너도 내 처지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손님한테 그러지 마라. 다 내가 예뻐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서빙하던 여자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더니 일침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안쓰러운데? 나 미혼모 아니니까 말끝마다 미혼모 미모 소리 좀 그만해. 나 당신 마늘아야 노망난 영감탱이가 대시를 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어? 그런데 남편 친구분이 아내분을 달래주기는커녕 같이 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 왜네? 남편이야 이게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나?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데 눈앞이 어질해졌어요. 남편은 또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었고요.
당신은 저렇게 장사하면 안 돼. 우리는 남이고 당신은 미혼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며 이 상황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나 절대 장사 안 할 거가 그렇게 알고 있어? 나 당신한테 엄청 실망했거든요. 이 마누라한테 말 걸고 있는데 남자로서 신경 안 쓰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이런 막말을 해댔어요. 부모님, 또래 어르신들이 걱정해주는 건데 왜 이상하게 생각해? 당신처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디서 말 되겠어요. 전 여기서 할 말 없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와 삼자대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이 제 편 될 거라면서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저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말했죠. 어머님이 남편의 비인간적인 사업안을 듣고 표정이 점점 굳드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 들고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모 귀가에 몰아 속 다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게 들렸어요. 뭐, 진짜로 그만큼이나 벌었다대요. 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남편이 뭐라 했냐 물었더니 신모 얼굴색이 싹 바뀌었죠. 갑자기 저보고 가게를 해보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시키냐? 윽박 지르니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그런 짓이라니?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음식 나르고 안주 나르라고 했지. 뭐, 이상한 거 시킬 줄 알았냐네? 혼자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불안하면 나랑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님이 남편 편을 들 줄이야. 전 충격을 받고 말았죠. 제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절 붙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 벌이도 그저 그렇고 자식도 둘이나 있잖아. 거기에 시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면 살림의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결국 제가 시모한테 처음으로 두 눈 치켜뜨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제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라면 진한테 그런 일 시킬 수 있으세요? 어머님은 양심에 찔리셨나요? 그 와중에 남편이 왜 그걸 못하냐 지랄 하길래 말발로 뭉개놨습니다. 마누라한테 그런 짓 시키는 게 정상적인 짓이야? 당신이 그런 나쁜 의도로 일하자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장사하면 안 좋은 취급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 그랬는데 시호랑 남편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오랫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그대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냥 사업이 망할 줄 알았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불길하게 남편이 저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던데 설마 싶었는데 진짜로 가게였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하던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장사해봐. 남편 놈의 독단적인 행동에 질렸기에 화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을 쳐다보면서 살벌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당신 말대로 해볼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런 취급받으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진짜로 미혼모가 되어줄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해야 한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흠칫 놀랐어요. 하지만 남편이 속으로 마누라가 설마 이혼하자고 하겠어? 싶었나 봐요. 남편이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분 나쁜 일 없을 거니까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하나씩 해보라고 한 달, 번 돈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남편이 뭐라 중얼거리며 절 설득하려고 들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날 바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 다행이었죠. 방 용기 있고 음식 재료랑 안주 조금 있어서 일단 그거 팔았거든요. 어차피 금방 그만둘 거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메뉴판도 그냥 주인장 마음대로고 적어놓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손님이 들어왔어요. 대충 집에서 하던 음식 해서 주고 마른 안주도 내놨는데요. 손님이 초초한 상차림을 보고 다른 안주는 없냐고 하길래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투덜거리며 장사할 생각이 없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전 대꾸도 안 했는데 남편이 와서 손님을 달래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장사 첫날이라 그렇습니다. 저 사장님이 갑자기 미모가 돼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손님이 절 흥미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한테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거 있죠. 어쩌다 이혼했는데 남편은 어디 갔어요? 다른 여자랑 재혼했나요? 했어요. 애인은 있고 재수없게 추궁하기 제가 대답도 안 하고 부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남편이 왜 여기 있냐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손님이 한 명밖에 없으니 말동무 좀 해주라고 하길래 제가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버렸죠. 이 사람이 사실 제 남편이든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저 미혼모 취급하면서 미끼로 가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집가이 하지 말고 썩 꺼지세요. 손님이 이 말을 듣고 황당해하면서 욕을 하더니 돈을 던져두고 나갔어요. 남편이 무슨 짓이냐 언성을 높이길 드디어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대화, 방식으로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다 버티겠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자마자 나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제가 이러고 앞치마 벗고 던지니까 남편이 얼떨떨하다.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는 남자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나 없이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살 것 같냐고 남편이 씩씩대면서 밥 타령, 돈 타령하고 앉아 있어서 전 그러거나 말거나 양육권이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남편과 헤어지게 됐죠.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당연히 친정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시댁에서 쫓겨난 가시네가 뭐가 잘났다고 당당하게 들어와 당장 쏙 나가라.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쉬는 일 없을 줄 알아라. 그 뒤로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저는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니 당하는 만큼 잊지 않고 썼어요. 이전 남편에게 하듯이 맞받아 쳤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이혼한 이유를 알고도 그러세요? 제가 밖에서 미혼모 연기하면서 돈 벌어야 하냐고요. 이전 남편한테 이용당하는 꼴을 보고 싶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니까 친정 아버지의 막말이 더 심해졌어요. 친정 아버지와 맞서느라 며칠을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지만 이 남편에게서 그런 취급받다가 지옥 끝까지 가는 것보다 나았어요. 그 후로 친정 아버지도 별말 안 하셨죠.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친정 아버지가 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정신없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전 시모가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지만 첫째 딸은 제가 키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걸 죽어도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동안 미모 지급하면서 미끼로 가게 장사하려고 했던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소송을 준비했죠. 이걸로 대충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거고 애 키울 만한 능력이 안 될 거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전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신청한 뒤 반년을 기다리고 무료 법률 공대 이용하느라 또 반년을 기다렸어요. 대강 1년의 준비 끝에 재판에 들어갔는데요.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됐어요. 판사가 제게 양육비 100만 원을 주라는 판정을 내려서 이전 남편에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전 남편이 아니라 이전 시모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이전 시모나 이전 남편에게 전화해도 번호를 바꿔서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16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식들은 세월이 흐른 만큼 훌쩍 커서 열심히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도 이전 시호가 아직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내주길래 이전 시모가 대신 양육비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니 돌려주려고 하거나 이전 시호랑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는 100만 원과 함께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여느라 잘 지내냐?
이혼한 마당의 며느리라 부르기도 참 그렇다만 나는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너한테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문자 해봤다. 이 문자를 보고 이전 시호한테 전화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 이전 시호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아들이 내가 집 나가자마자 나한테 숨겨놓은 빚더미를 공개하더라도 그러면서 너한테 했던 것처럼 가게 장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 있지. 결국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전 시모가 말끝을 흐리길래 설마 싶었습니다. 이전 시모는 그때 당시에 이른 나이로 결혼한 데다 꽤나 동안이었다. 안 그래도 이전 시보도 없겠다. 동네 아저씨들이 눈독 들이고 있으니 이전 남편이 장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 같아요. 이미 인수해버린 가게니까 전 남편이 하라고 해서 전 시모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했대요. 집안일만 해본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했지만 남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대요. 거기다 이전 시모는 가짜 미혼모가 아니라 미모의 과부와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 시모를 마음에 두고 있었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가게로 몰려들었거든요. 장사는 크게 성공했지만 너무 괴롭고 당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이런 수모를 며느리가 겪을 뻔하다니 미안한 마음에 100만 원씩 제게 보냈다는 거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송금한 거라고 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 아무리 빚 때문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하다니. 이전 시어가 안쓰러워서 울먹거렸는데 어머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일을 꾹 참고 견뎌 오셨다니 충격이에요. 전 그 짧은 순간도 힘들었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가 코를 훌쩍이며 이전 시모를 동정하고 있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바로 그때 이전 시모가 개미 한 번만 보러 올래?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요즘 따라 세상에 미묘한 놈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만 내 생각이 나더라고 해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잠시만 테니까 시간 좀 내줘.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전 시대 근처에 있던 조용한 카페에서 이전 시모를 만났습니다. 이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내가 날 찾아오길 10년을 기다렸구나. 내가 널 10년 동안 그리워했어. 내가 널 보자마자 해주려고 얼마나 말을 고르고 또 골랐는지 아니에 이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전 남편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며느리한테 그 의심을 시켰다가 또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이전 남편과 재혼한 그 여자가 본인에게 이런 일을 시킨 이전 남편에게 앙금을 품고 이전 남편 다리를 못 쓰게 만들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심지어 그 여자가 이전 남편 다리를 못 쓰게 한 증거가 없다는 거 있죠. 이전 시모가 도망가려는 그 여자를 재빨리 붙잡았지만 그 여자가 이랬다고 해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으면 어디 한번 신고해보세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랑 남편 사이 방치해놓고 남편 편만 들어놓고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한 짓을 좀 생각해보세요.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이전 시모가 진짜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는 동안 여자를 붙잡고 있었대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사건을 시작하니까 문제야. 현장을 살펴보고 여자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를 풀어주니까 그 여자가 바로 짐을 챙기고 집을 떠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이전 남편이 불구가 되어 걷지를 못하고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한테 이전 남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꼴이 너무 경악스러웠다. 토악질이 날 것 같았고 이혼한 며느리 불러서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전 시호에게 싸한 느낌이 들어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 시모가 그런 저를 붙잡으며 자기 얘기를 좀 더 들어달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더 남았다고 매달리기로 저는 너무 열리받고 빡쳐서 그런 이전 시호에게 개지랄을 떨어댔다. 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제 와서 그동안 100만 원씩 줬던 거 다시 달라고 하려고 날 만나자고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면 설마 그동안 준 돈을 빌미로 이전 남편 병이라도 해달라는 건 아니죠? 진짜 끝까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싶으세요? 바로 그때 이전 시모가 오열을 하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막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거기 안에 2억이 들었다면서 뭔가 더 말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 통장을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이걸 나한테 왜 주냐고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니까 이전 시호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악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 돈은 그 망을 가게 팔고 남은 돈이니까 이거라도 받아줘라. 이어가지고 우리 딸이랑 아들 시집 장가 갈 때 돈이라도 보태주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 안 받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말 그대로 도망쳐 버린 거죠. 그 이후로도 이전 시호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차단하기 전에 문자를 지우려고 보니까 이전 시호가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그런 의도로 널 찾아간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 얼굴 오랜만에 보고 이야기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어. 우리 아들이 널 너무 그리워왔는데 한 번만 와주면 많겠니? 그날 제가 느꼈던 예감이 맞았나 봐요. 돈을 지어주면서 또 그 집안으로 저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잠깐이라도 이전 시호를 저랑 똑같은 처지라 생각하고 동정했다면 죄였다게요. 연락 온 거 무시하고 안 받을 걸 그랬어요. 결국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읽고 이전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는데요. 이전 시호도 제가 차단한 거라는지 더 이상 돈을 안 보더라고요. 정말 그날 일만 생각하면 이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만큼 끔찍한 느낌이 벌레가 올라오는 것처럼 스물스물 느껴져요.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마음이 겨우 추스려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직 자식들이 독립하지 않고 함께 살아서 금세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한 이유와 이전 시모가 찾아온 사실을 전부 다 고백했는데요. 그동안 너희한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들으면 소름이 돋을 거야. 사실 너희 아빠가 장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평범한 장사가 아니었어. 나보고 미혼모인 척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내 아빠랑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 그런데 내 할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준 거야. 너희 아빠가 재혼한 여자한테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했다가 큰일을 당해서 다리가 심각해지고 너무 끔찍했어. 내 할머니가 그 사진만 보여준 게 아니라 갑자기 2억이나 되는 돈을 줬어. 단순히 성격 차이와 장사를 하다 돈 문제로 헤어진 줄 알았던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 자식들도 충격을 받고 잠시 할 말을 잃더니 딸이 먼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 차라리 그 2억이라도 받아오지, 그랬어요. 그거라도 받아서 엄마가 상처받은 과거를 보상받으셔야죠. 아들 녀석도 같은 말을 했어서 제가 대꾸했어요. 그 돈을 받으면 영영 그 인간들과 인연을 끊지 못할 것 같아 안 받았어. 행여나 너희들한테 아직 피해가 가면 어째? 그리고 그 2억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얘들이 제 말을 듣고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부 다 수긍할 정도로 저희 집 식구들 중에 잘 안 풀리는 식구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자식들도 성인이 돼서 대학까지 졸업한 후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훌쩍 커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후 커피숍을 차렸는데 프랜차이즈점 카페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카페를 했는데 대박이 났죠.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다르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망하는 일도 없이 돈 잘 벌고 있어요. 좀 있으면 2호점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쁠 따름이에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학도의 꿈을 꿈꾸고 있었어요. 전기공학과 진학고 지금 인베디드 쪽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야근이 많긴 하지만 돈을 잘 벌어서 재테크도 알아서 척척하고 있죠. 이렇게 자식들이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 남편에게 그런 짓을 당해 이혼했다고 하니 효심이 깊었던 딸, 애가 갑자기 저보고 이랬거든요. 엄마가 해주신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한 게 노력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결혼하든 안 하든 간에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노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딸이면 제게 그런 소리를 해준 게 아니었어요. 딸 아이만 효녀인 게 아니라 아들 녀석도 제법 효자였던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제가 재테크로 돈을 불려놓은 게 있어서 엄마 노후 자금까지 모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주려고 했던 2억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제 딸이랑 아들이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 줄 줄 몰랐어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 딸이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혹시 남자친구 데려와도 될까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딸이 벌써부터 남자를 데려오다니. 그냥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오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딸이가 구구절절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를 엄청 많이 팔아서 돈을 좀 모았다고. 나랑 결혼해서 집 살 정도는 된다고 하던데 풀떼기 팔아서 어떻게 집 살 돈을 모았나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이 됐어요. 딸이 너무 걱정돼서 슬쩍 한마디 해봤죠. 샐러드 팔아서 집을 산다고.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상상이 잘 안 된다. 엄마는 젊었을 때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워낙 급이 갔었거든. 아, 그러니까 괜한 말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결혼에 신중해야 돼. 제가 이랬더니 딸과 이상한 사람 아니래요? 정말 사장님 소리 듣는 남자라고 하길래 일단은 어떤 놈인지 보게 데려오라고 했죠. 주말에 시간 내서 온다고 하길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현관 문을 열어주었더니 키가 크고 어금니가 떡 벌어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답게 생겼는데 행동은 또 조심스러워 보였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더니 현관문 선반에 세워둔 화분을 건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장모님. 제가 일을 하고 와서 발에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신발 벗기 전에 실리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꾸벅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라 표정이 제법 진지해 보여서 그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뒤에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애가 말하는 게 듬직하고 신중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예비 사위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원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조그만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내고 가산 디지털 직장과 대로변 15-평짜리 신축 가게를 임대했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안 쓰는 대신에 매장 가운데 파트라는 스텐 바구니를 담아두는 뷔페식 진열대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고객들 마음대로 샐러드 야채를 골라 담는 컨셉을 잡아서 대박이 난 겁니다. 보통 직장가에서 식당으로 살아남기 힘든데 출근, 점심, 저녁 시간대 모두 손님이 붐비다고 해요. 게다가 이놈이 참 똑똑한 놈인데 샐러드 가게를 헬스장 앞에 차려서 돈을 쓸어 모았다고 하네요. 제가 예비 사위를 못 믿어하는 것 같으니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쭉 읊어주면서 저한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장모님이 저 못 믿어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장모님 생각보다 밥그릇 확실히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줄 아는 놈이니까 맡겨주세요. 어떤 위험이 와도 제가 우리 현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어주십시오. 장모님, 요즘 애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야무지게 절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예비사돈 어른들도 결혼 허락하면 상견 내 자리를 가자고 했죠. 전 이렇게 나래를 결혼시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우려 다르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딸의 말로는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신혼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딸애가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사위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임신했어. 다음 주 주말에 가서 초음파 사진도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다 임신했다고 선물까지 사줬다. 나래가 핸드폰으로 자기 배도 비춰서 보여주고 초음파 사진도 비춰서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사위가 좋다는 선물을 비춰줬는데 저희 딸이 너무 행복해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위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나를 맡겨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들 여성만 좋은 사람 만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놈이 워낙 일 중독이라 문제지. 머리는 똑똑한 녀석이라 괜찮은 여자를 데려올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 행복할 따름이라 이전 시댁 식구들 생각도 안 나는데요. 전 그저 아들놈 결혼 고민 같은 소소한 걱정거리만 하며 즐겁게 살고 있네요.